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단체하고 또 노동자들 간에 서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노동자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 같이 상생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것은 상용 자동차가 파업을 했을 때 그 손해를 끼친 그 비용이 47억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간부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회단체에서 47억이라는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란 봉투에 상징적으로 47,000원씩 넣어서 도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노란 봉투라는 이야기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개정 내용을 보니까 2조 2항에 있는데요. 이 사용자의 범위, 즉 원청기업이란 뜻이겠죠. 사용자의 범위,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복잡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밴드도 있고 2차 밴드도 있고 1차에서 또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2차에 맡길 거고 2차에 또 3차로 맡길 겁니다. 3차에서 또 4차로 이렇게 하청업체가 내려갑니다. 예전의 법에 의하면은 현대차와 1차 이 하청업체가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바로 어떤 권리가 생기나 보면 1차뿐 아니라 2차가 직접 현대차와 교섭할 수 있고 이 3차 밴드도 교섭할 수 있고 4차 밴드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4차 밴드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근로조건이라든지 복리후생, 급여 조건까지 협상을 현대차와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용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법적 다툼이 생겨버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한 2년 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이 애매모호한 이 법적인 문구는 과연 누가 해결하냐면 변호사라든지 전문 노무에 관련된 법을 아는 분들이 해결합니다. 그럼 법적 분쟁이 계속 생겨버리죠. 생산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해야 될 회사들이 결국 법적인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2차, 3차, 4차 밴드는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을 하였을 때 이런 애매한 문구로 인해서 성수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모전과 돈이 소모가 될 수 있고 결국 좋아지는 쪽은 로펌, 대형 변호사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자, 오랫동안 노사관계를 담당하신 노무법인 초이스 인사노무 컨설팅의 최기동 노무사님의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노동계는 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기본권 존중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계는 파업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조 5항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노동쟁의라 하면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노무사님의 해석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노동쟁의에 대한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근로조건이 결정에 관한 이제 분쟁의 어떤 개념이었지만 이제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업 경영상 결정, 뭐 이런 거, 정리해고라든지 해외 사업장 이전, 또 M&A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노동제기의 이 뭡니까 정의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권리 분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럽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인수합병이라든지 해외 투자 등에 반발하며 파업 투쟁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변경된 내용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입니다. 쟁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노동조합 쪽에 아주 좋은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기존 공동불법 행위에서 개별 책임으로 변경을 한다. 과다한 연대 책임을 제한한다 이러죠. 상용자동차 47억을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처럼 노동조합이나 간부 쪽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개별 책임, 개별적으로 어떤 제가 입증이 돼야 되겠죠.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영업회기를 방해한다든지 이래서 개별적인 책임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은 최기동 노무사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거기 아주 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초이스 인사 노무 컨설팅 대표시고요. 오랫동안 노사 관련 업무를 해 오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장호익 경제교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노동자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특히 노동자가 잘 돼야 됩니다. 노동자가 잘 돼야 소비가 일어나고 하지만 또 기업이 또 잘 돼야 법인세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보다는 좀 더 보완하여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호익 경제교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